결국 공감력은 가만히 말 안 하고 있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질문해야 돼. 네, 질문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화에서 상대방이 확확 마음이 오는 것은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그런 특정한 상황에 쓰이는 문구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문구들은 정말 많이 있어요. 그걸 미리미리 자기가 메모해놓고 암기해놓고 있으면 반드시 써먹을 때가 나오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네요. 예. 이것도 사실 공감도 노력이 필요한 맞습니다. 겁니다. 네. 그죠? 네, 좋습니다. 저 다음 질문 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처음 만나는 분들을 만나서 영업하거나 상담하기가 사실 좀 만만치가 않아요.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책에 비법이 나오는데 네. 쉽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요? 이게 처음 뭐 소개를 받든 네.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이게 풀어나가야 돼요. 이거 지금 어색해 지금 서로가. 맞습니다. 우리가 파티장에 어느 행사에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파티장이나 어떤 행사에 가면 가장 먼저 찾는 게 네. 혹시 아는 사람 없나 찾습니다. 맞아. 아는 사람이 없으면 네. 뻘쭘하게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싫죠. 그럼.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친한 사람끼리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쪽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분명히 주변을 둘러봤는데 없으면 저쪽에서 혼자 뻘쭘하게 있어요. 그때 원하는 게 뭐죠? 누군가 말 좀 걸어줬으면. 양쪽에 전할 때 간단합니다. 저 사람도 걸어줬으면 원하고 나도 원한다 그러면 내가 수고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영업사원이라 하더라도 영업사원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면 상대방도 이 사람이 말 좀 걸어줬으면 하고 분명히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대를 그대로 먼저 내가 충족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맞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영업사원에 갔을 때 보면 역지사지 하는 능력이 꼭 필요한데 내가 보험 영업을 한다 그러면 아무리 친한 사람을 소개하고 기꺼이 오라고 하더라도 앞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긴장을 해요. 혹시 나한테 보험 하나 들어달라고 하면 나 돈 없다고 해야지. 보험을 너무 많이 크게 권유하면 이미 충분하다고 해야지. 너 혹시 나한테 뭐 보험 하나 팔아먹으려 하는지 잘 보겠어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미 경계를 쌓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한테 보험 얘기를 하는 순간 네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죠. 네. 그럼 똑같아요.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그대로 질문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과장님 제가 보험 영업 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려서 저 온다 그러니까 지금 보험 하나 더 해야 되나 많이 부담스러우시죠? 이렇게 묻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전공법이네요. 그냥 물어주면 돼요. 즉 제가 영업의 신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마음은 없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상대방이 네라는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면 된다. 네라는 게 뭐죠? 이 사람이 이미 내 마음을 알고 있네 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낯선 사람을 만나면 다 힘들다. 전혀 뭐 영업이 아니라 낯선 사람 만날 때는 이 사람이 네라고 하시는 질문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럼 간단하죠. 그냥 파티장에서 만났다.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 되게 이렇게 좀 뻘쭘한데 아는 사람 좀 찾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럼 없으면 저도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쉽게 친해질 수 있어요. 근데 가끔가다 실수하는 게 뭐냐?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안 되지. 뭐야 이 사람 경찰관이야?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단순한 건데 굉장한 맞습니다. 중요한 팁인데요. 네. 그런데 영업사원은 파는 사람이 입장이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런 부담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 부담을 질문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책에서는 그런 어느 질문이 터지면은 이분이 갖고 있는 상황이나 처지에서 차마 자기 입으로 말하기 어려운 얘기 그 얘기를 질문해 주면 이 사람이 나를 좀 잘 아네 이러면서 쉬워질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죠. 야 이거 좀 전에 말씀하신 게 그 다음 질문이었는데 답을 다 해주셨어요. 이제 효과적인 질문. 그러니까 질문을 굉장히 잘 던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도 내용을 보면 평소에도 이제 효과적인 질문법을 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요거 말고도 다르게 좀 이렇게 도움 줄 수 있는 질문법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제 가령 이런 거죠. 이것도 이제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암기하는 건데요. 가령 앞에 계신 분이 이제 남성분을 만났다. 근데 남성분 중에 패션 센스가 참 좀 뛰어난 분들이 계셔요. 남자가 봐도 야, 옷 참 이쁘게 입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남자들에게 옷 예쁘네요. 옷
참 잘 어울리네요. 이게 일반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네네네. 한 단계 조금만 더 뛰어나면 둘 다 칭찬할 수 있는 방법이 둘은 누구냐? 네. 이분의 옆에 계신 분, 그게 아내이든 여자친구이든 여자친구분이 참 센스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왜, 네? 왜 이렇게 묻는 거지? 왜? 넥타이 고르시는 게 네. 아마도 남자들은 쇼핑을 뭐 사모님이나 여자친구하고 같이 할 텐데 네네. 여자친구가 이렇게 센스 있는 넥타이 골라주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저 여자친구 없는데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생길 거라는 겁니다. 생길 거라는 이렇게 센스 있는 분들은 생길 거라는 아주 이쁜 여자친구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넉살 넘어가는 네, 수밖에 없는 맞네. 거거든요. 그 순간 짧은 순간에 결국은 센스 있다는 거 여자친구가 없다고 그랬으면 자기를 칭찬한 거거든요. 그 자체가 이제 쉬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친해지려면 항상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두 번째 만났을 땐 달라진 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네네. 가령 식당 가서는 이름을 기억해 주는 거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너무 네, 네. 좋아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잘 기억을 못하면 메모라도 해놔야 돼요. 네네. 사실 그래서 어느 분들 스마트폰에 보면 그 전화번호 못해 특징 엄청 써놓잖아요. 요새 그런 스마트폰에 있어요. 써 맞아요,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걸 만나기 전에 바로 얘기해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제가 한 후배 중에 이렇게 전화번호에 보면은 본인 뭐 1호 고객의 네. 이 특징들을 막 적어놨어요. 이거 되게 사실은 네. 수고스러운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게 숫자가 이제 10명, 뭐 100명, 200명, 500명, 막 1000명 넘어가니까 끝내주는 거예요. 야, 이게 그런데 또 이렇게 노하우가 당연히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 보면 지금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가령 박승용 대표. 난 네. 우리 용쌤 네. 아들 이름 민서 알잖아요. 자, 친한 친구라도 아들 이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많죠. 헷갈리죠. 맞아요. 맞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어떻게 기억하냐. 전화번호 밑에 다 써 있는 거죠. 이유가 있었네. 그래서 수능 때 되면 민서 수능 봤어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 수능 봤어와 민서 수능 봤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내가 우리 용쌤의 사모님 성함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방송타면. 그냥 다 적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제 이제 친한 고객들 만나면 사모님이라고 안 해요. 그냥 뭐 누구 씨라고 해요. 이제. 훨씬 더 친근감이 있어요. 아이, 맞아요. 엊그제도 만났는데 이제 우리 이 방송 보실 수 있는데 김원섭 사장님한테 그랬냐면 사장님 정은선 여사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직접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 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남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같이 있는 몇 분들은 있는데 제가 다 사모님들 이름 기억하고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다 기억하냐? 그래서 영업의 신에 써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세요. 저는 작가님이 머리가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죠. 정성이 깊었네요. 그러니까 즉 스마트폰이 그게 아, 좋아요. 나 오늘부터 좀 바꿔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깨우치게 됐어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요. 질문 몇 개만 더 해볼게요. 네.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음. 이분들한테 뭐 할 게 되게 많은데 한 가지만 뭔가 이것만큼 꼭 해라라고 하는 마지노선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업의 신의 입장에서는. 필요 조건이 있죠. 필요 조건. 네, 네. 충분은 아니다. 이것만 하면 영업은 기본을 한다. 네네. 필요 조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박승용 대표를 찾아라. 저요? 네. 그러면 기본은 일단 깔고 간다. 아이고. 왜 이렇게 당황하십니까? 너 이게 짜고 하는 거 아닌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연락 주세요. 네. 제가 우리 박승용 대표를 인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을 일단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 능력이 정말 확실합니다. 네. 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가령 축구를 얘기한다 그러면 슈팅 연습을 시킨다. 그럼 슈팅 연습만 하는데 우리 대표는 어떻게 시키냐? 슈팅 연습하기 전에 슈팅을 잘하려면 허벅지 근육이 좋아야 되고 허벅지 근육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슈팅으로 이어가는 그런 트레이닝을 하셨거든요. 척 보면 다 압니다. 제가 너무 그거 중요시하고. 즉 단순하게 현상만 알려주는 사람과 현상을 이루기 위해서 기본 토대를 먼저 아니면 최소한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나중에 슬럼프나 자기가 약간 힘들어질 때 그걸 바탕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네. 마치 골프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영업을 진짜 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용쌤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네. 질문. 영업의 신이란 책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책이에요. 네. 그래서 그 좀 부럽기도 해요, 사실은. 부럽다는 거는 뭐냐면, 야 나도 저렇게 멋있는 책을 한번 쓰고 싶은데 저건 아무나 쓰는 게 아니다. 저건 엄청난 인생의 공부와 내공이 있는 분들이 써야 되는데. 근데 이 책이 잘 나왔는데 이 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활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 책을 읽고 활용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거예요. 빌려보거나 맞네요. 도서관 가서 뭐 하시는 거 전자책 안 됩니다. 네. 왜 안 되느냐? 책을 이제 지인들한테 책을 읽으라 그러면 책 읽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뭐냐면 암기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책을 읽으면 암기하는 거였어요. 네, 교과서, 네, 네. 참고서를. 네. 그런데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암기한 게 효과를 봐요. 네. 근데 이런 책, 영업의 신은 누가 문제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기도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읽어야 되냐? 자기가 필요한 부분, 필요한 내용을 줄치고 암기해서 써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즉, 제가 TA부터 초급의 TA 있잖아요. 맞아요. TA 이대로 그냥 따라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매뉴얼이 다 나와 있으니까. 네네. 네. 즉, 내가 전화를 한다 그러면 전화 TA 부분에 그냥 방법만 읽지 말고 TA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원리,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 사람의 특징이나 상황, 뭐 직업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되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건 자기가 응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즉, 내가 필요한 시점, 필요한 상황에 그 내용을 갖다가 다시 읽는 거예요. 기억 안 나? 또 읽는 거예요. 거기에 다만 이제 만나는 사람이 자기가 이런 걸 해보니까 좋다 그러면 이건 나의 대본이니까 그렇죠. 자기 것을 플러스해서 연습하는 거죠. 네. 근데 아이패드에 안 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서관 책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직접 사셔서 네. 쓰고 해보고 또 필요한 구절 찾아서 또 해보고 네. 또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으면 거기다 써서 자기 또 그 대본을 만들어보고 맞아요. 이렇게 하면 저는 분명히 좋은 효과,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덧붙이면은 이렇게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독서 습관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책을 만나면 모든 책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읽으면서 이제 제가 옛날에 이명로 작가님 네. 책을 보니까 되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책을 읽다가 밑줄을 긋고 뭐를 적는데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떠오른 여러 가지 네. 영감이나 이런 본인의 해석을 적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걸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네. 바로 스마트폰으로 찍어버리죠. 그러니까요. 스마트폰으로 그 문구를 찍어놓고 네. 가끔 가다 화장실이나 지하철 타에서 책은 읽기 싫거나 네네네. 잠깐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웹툰이나 동영상 유튜브 보지 마십시오. 자기가 찍어놓은 그 사진, 책을 보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책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메모 이렇게 쭉 한 거를 다시 노트에서 다시 타이핑 아, 치거든요. 훌륭하죠. 그러면은 이제 완전 내게 돼버리는 맞습니다. 느낌이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너무 아쉬운데요. 오늘 이렇게 너무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독자분들한테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화이팅하면서 이제 네. 마칠 겁니다. 화이팅은 제가 선창을 한번 할게요. 네, 네. 그 사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네. 그건 뭐 이미 다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죠. 왜? 똑같은 거 하면 뇌가 신경 쓸 필요도 없이 그냥 그 무의식적으로 그 일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다르게 할 때마다 에너지를 써야 돼요. 마찬가지로 영업을 하기로 한 용기에 자꾸 이런 일 저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시도를 해보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고 제 책이 방법이라 100%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방법을 만들어내는 원리에 대해서 수긍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경험을 해본다 그러면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딱 한 번이면 됩니다. 이 한 번이라는 게 뭐냐면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는 그 경험 딱 한 번이면
두 번, 세 번은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힘들다고 아니면 이제 막 영업을 시작하신 분, 잘하다가 슬럼프가 빠진 이런 분들은 우리 용쌤의 방송, 그다음에 영업의 신책을 읽으면서 한 번만 시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딱 한 번 성공을 하게 되면 그때는 가속도가 붙습니다. 네, 아이. 너무 이제 좋으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 세일즈 명인 TV에서 제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세일즈 명인의 인터뷰를 원래 이걸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자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영업의 신을 모셔가지고 방송을 해가지고 제가 너무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혹시 뭐 첫 번째이기 때문에 네가 총알 맞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또 모시기로 하고 또 이게 좋은 분들 추천 좀 많이 해주세요. 저희 제가 채널에. 네. 두 번째 인터뷰할 분 하나 한 명 내가 추천하고 그래요? 가겠습니다. 예, 누구죠? 네. 그 KB 라이프의 전설 같은 아마 이 방송 뒤집어질 겁니다. 나오면 조회수 폭발. 진짜요? 네. 누굴까요? 개그맨 이재상 LP 그러네요. 난리 납니다. 섭외 좀 해주세요. 이게 너무 바쁘신 분 아니에요? 아, 왜 그러십니까? 바로 용샘이 전화하면 차례차례 타고 기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구호 한번 해볼게요. 네. 영업의 신 화이팅! 화이팅!